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가지고 있는가? 돈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민감하고 또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죠. 하지만 정작 어떻게 부를 이뤄야 하는지, 돈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명환 작가님의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입니다. 고명환 작가님은 한강 작가님과 함께 교보문고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며 고전 읽기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그맨이기도 했던 저자는 20년간 4천여 권의 책을 읽으며 부자들의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밤무대를 뛰며 하루 2-3시간 쪽잠을 자던 시절, 4차례 창업에 실패하고 월말마다 통장 잔액이 0원이 되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연매출 10억 원의 메밀국수집을 운영하며 집필과 강연으로 경제적 자유까지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원래 큰 사람이다. 이 책은 위대한 개츠비에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곰까지,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까지 수백 년의 경험과 지혜가 압축된 고전을 통해 돈의 본질과 부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부의 이치를 깨달으면 누구나 마땅히 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고전이 전하는 부의 비밀, 고명환 작가님의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자발적 피로를 선택하라. 오랜 친구이자 미디어랩 시소를 세워 콘텐츠 사업을 하는 송은이와 이 글을 쓰기 직전에 통화를 했다. 은희야, 육지도에 언제 올 거야? 명환아, 난 육지도는 영원히 못 갈 것 같아. 나를 만나려면 내가 일하는 곳으로 와. 좀 쉬면서 해야지. 힘들지 않아? 너 그러다 죽는다. 나 요즘 일하면서 느끼는 쾌감이 뭔지 알겠어. 내가 선택한 피로감이잖아. 그래서 기분 좋아. 남이 시키는 일을 해서 생긴 피로가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든 피로. 힘은 드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피로의 정체는 바로 자발적 피로다. 송은이는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는 삶을 선택했다. 송은이에게 욕지도는 녹이 쓰는 곳이다. 송은이는 일터에서 치열하게 닳고 달아가는 삶을 선택했다. 그야말로 자발적 피로를 선택했고 그 피로감에서 쾌감을 느낀다. 자발적 피로는 삶의 선순환을 만들어 돈이 따라오게 한 뒤에 느낄 수 있는 피로감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돈이라는 단어를 꺼냈지만 송은이는 돈 때문에 자발적 피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바로 성취감 때문에 그 길을 택했다. 명환아, 촬영은 대부분 하루에 끝나잖아. 촬영이 끝나고 피로가 몰려올 때 느끼는 하루의 성취감이 있어. 그런 작은 성취감을 계속 쌓다 보면 회사는 저절로 운영되고 있더라고. 또 그런 회사를 보면서 커다란 성취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난 요즘 촬영장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 그러니까 육지도는 못 간다.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치열하게 몰입해서 일을 끝냈을 때 느끼는 개운한 피로감. 이 피로는 쾌락이다. 반면 시간에 쫓겨 미루고 미루다 억지로 일을 해서 생기는 피로는 고통이다. 시간이, 돈이, 욕심이 우리에게 시킨 일에서 생긴 피로는 고통이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나는 하는 일도 없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 라는 말을 달고 산다.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은 좋은 책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그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다. 그는 증오하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증오하는 돈을 죽어라 하고 벌었으나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남편의 눈꺼풀 위로 피로가 덮개를 이루듯 쌓여 있었다. 금방이라도 까무러칠 것 같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4쪽. 소외된 도시 하층민의 고통을 다룬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피로가 등장한다. 시내는 남편을 보며 말한다. 죽어라 돈을 벌었지만 남는 건 빚뿐이며 쌓이는 건 피로뿐이라고. 돈을 벌어야 해서 시간에 쫓겨가며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욕심까지 가질 때 느끼는 피로감이야말로 최악의 고통이다. 개운하고 시원한 자발적 피로감을 느껴보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독서다. 독서를 처음 하면 고통스럽다. 졸리고 엉덩이도 아프고 지루하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통에서 몰입의 순간을 경험할 때, 책 속에서 해답을 발견할 때 고통은 쾌감으로 변한다. 독서가 고통이 아니라 쾌감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은 자발적 피로감을, 돈의 선순환을, 이 세상을 모두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 단계가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송은이는 욕지도에 와서 바다를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캠핑을 하는 것보다 촬영장에서 치열하게 녹화하는 데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 송은이의 눈에는 욕지도 바다보다 촬영장이 더 푸르고 푸르다. 내 눈에 욕지도 바다가 푸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작가로 치열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자발적 피로감을 느끼기 위해 밥도 절대 밖에서 사 먹지 않는다. 아침, 점심, 저녁 재료를 직접 준비하고 요리한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도 한다. 일부러 치열하게 피로감을 만드는 것이다. 이럴 때 글도 훨씬 잘 써진다는 점이 늘 신기할 따름이다. 누군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그저 글만 쓰면 되는 조건에서 훨씬 글이 잘 써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송은이와 통화를 마치며 우리는 알지, 그 마음 알지를 서로 외쳤다. 우리는 앞으로도 치열하게 살 것이다. 빡빡하거나 쫓기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초월한 어떤 여유로움마저 느껴지는 삶이다. 돈이란 그저 저절로 따라오는 자발적 피로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해야 하는 것. 2025년 경기가 좋지 않다. 자영업을 하는 후배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다. 첫째, 앞으로 꽤 오랫동안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지금 정도의 매출로 생활할 수 있느냐? 생활할 수 있다면 견뎌라. 둘째, 생활할 수 없다면 변해야 한다. 일단 기존에 하던 업종 내에서 변신을 시도하라. 셋째, 그게 아니면 아예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라. 넷째,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기 위해 지금부터 당장 공부하라. 후배는 지금 매출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변신해야 한다. 후배가 하는 업종은 피부관리다. 외모관리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항목 중 하나다. 생활의 필수인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도 존재하는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렇다고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려고 하니 두렵다. 두려운 이유는 다른 일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공부해야 한다. 책을 읽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 돈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우리는 어떤 방해물도 극복할 수 있다. 그를 위해 발상을 바꿔라. 완전히 새롭게 바꿔라.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던져버려라. 그리고 완전히 다른 룰을 사용하라.
지금까지의 룰이 아닌 다른 룰로 생각하라. 초역 비트겐슈타인의 말, 7번 글. 비트겐슈타인이 답했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던져버리고 발상을 바꾸라고 말이다. 물론 이 새로운 발상은 본인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 누구도 찾아줄 수 없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생각을 찾아줄 수는 없지만 생각을 찾아가는 방법은 있다. 새로운 발상이란 새로운 생각이다. 새로운 생각을 위해선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즉,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을 해보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평소에는 관심 없던 분야의 영화도 보고 전혀 가지 않았던 전시회도 가고 전혀 듣지 않았던 음악도 들어본다. 사람도 그렇다. 매일 만나던 사람들을 당분간 만나지 마라. 새로운 분야의 사람을 사귀자. 독서 모임도 좋다. 책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책 속의 사람들을 만나봐라. 새로운 행동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책을 읽는 것이다. 내가 밤무대를 뛰며 2~3시간밖에 못 자던 시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새로운 행동도 독서였다. 책을 읽다 보니 새로운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고 어느 순간 식당을 오픈해 요식업 CEO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글까지 쓰고 있다. 나의 천재가 나를 부를 때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 아내, 형제까지도 모두 멀리한다. 자기신뢰 21쪽. 천재란 에디슨, 다빈치, 아인슈타인 등과 같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천재다. 천재로 태어났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가려졌을 뿐이다. 바다 거북의 어미는 모래사장에 알을 낳고 떠난다. 새끼 거북은 알을 깨고 모래를 뚫고 나와 정확하게 바다로 간다. 바다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법도 한데 정확하게 바다로 간다. 이게 천재다. 우리 안에도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저장돼 있다. 그런데 알을 깨고 나와보니 다른 새끼 거북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몰려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방향으로 휩쓸려 따라가다 보면 바다로부터 아주 멀리 가게 된다.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남들이 사는 방식을 흉내내며 살게 된다. 이제 나의 바다를 찾아 떠나야 한다. 누구도 방향을 알려줄 수 없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천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읽는 이 책이 하는 말도 참조만 하라. 결국 결정은 당신이 당신 안의 천재와 상의해서 내려야 한다. 돈을 부르는 자세가 있다. 이 글은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쓰고 있다. 조금 전에 17층에 가서 조식을 먹었다. 평소에 나는 조식을 먹을 때 될 수 있으면 샤워하고 머리 세팅까지 완전하게 한 후에 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오늘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모자를 쓰고 가서 먹었다. 이런 날은 뭔가 하루의 시작이 별로다. 조식도 맛없게 느껴진다. 비즈니스 호텔에 가서 조식을 먹을 때 주변을 둘러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갇혀있고 있다. 부스스한 머리에 트레이닝복 바람으로 와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이런 자세를 믿는다. 자세는 곧 기세다. 많은 동기부여 강사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이불을 개라라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아침을 흐리멍덩하게 시작하면 그날 하루 전체도 흐리멍덩하다. 돈이 따라올 리가 없다.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나는 집에서 아침을 먹을 때도 플레이팅에 신경 쓴다. 아무 그릇에 대충 담아 먹지 않는다. 모든 것이 기세다. 기세 좋게 하루를 출발해야 돈이 따라온다. 늙으셨는데도 용감하다 생각하시고, 환자이시면서 힘이 있다 하시고, 지칠 나이이신데도 뒤틀린 것을 바로 잡으려 하시고,
돈키호테 2, 118쪽. 돈키호테는 나이 들어 편안한 방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려 하지 않았다. 늙은 말 로시난테 위에 그 어떤 청년보다 꿋꿋하게 앉아 세상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이 사나울 지경이다. 죽음에 가까운 나이지만 돈키호테의 가슴 속엔 사자의 꿈이 생긴 것이다. 가만히 누워 있었다면 사자는커녕 고양이의 꿈도 꿀 수 없다. 자세가 중요하다. 박차고 일어나 세상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야 한다. 돈도 기세다. 움츠린 사람에게 돈이 들어올 리 없다. 돈이 많아야 당당해지고 어깨가 펴지는 게 아니다. 어깨를 펴야 돈이 많아지고 당당해진다. 모든 것이 선순환이다. 의자에 앉을 땐 허리를 꼿꼿하게 편다.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허리를 편다. 구부정한 자세로 밥을 먹거나 책을 읽지 않는다. 모두 기세다. 구부정한 자세에서 에너지가 나올 리가 없다. 돈이 따라오지 않는다. 길을 걸을 때는 땅을 보고 걷지 마라. 정면을 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라. 가진 게 없을수록 더 자세를 당당하게 하라. 가진 게 없다고 고개를 숙이면 점점 더 작아진다. 핸드폰을 보지 마라. 핸드폰을 보면 당연히 고개가 숙여진다. 핸드폰을 볼수록 돈이 안 벌리는 이유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기회가 찾아와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지지 마라.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마라. 기세다. 아무리 추워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공기 중에 팔을 힘차게 흔들며 걸어라. 인간은 당당하고 활기찬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돈도 마찬가지다. 시작부터 주눅 들어 있고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에게 돈은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웃어라. 작은 일에도 큰 소리로 웃어라.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라. 찡그리지 마라. 만나기만 하면 인상부터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돈도 옆에 가기 싫어한다. 관심을 끌려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 말을 하려 하지 말고 말을 들어라. 돈에 관심을 끌려 하지 말고 돈에 관심을 가져라. 돈에 말하지 말고 돈이 하는 말을 들어라. 자세는 기세다. 기세는 기회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모든 시작은 자세에서 출발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아보자. 책은 큰 세상이다. 큰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가슴을 당당하게 펴자. 돈은 그런 당신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한다. 당연하다. 이기적인 마음을 이용하라. 현대 생물학의 고전이라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의 책, 이기적 유전자. 이 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기적과 이타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다. 생명체는 유전자를 지키고 보관하고 늘려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데 생명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근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돈을 좇는다는 것은 오로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이기적인 마음이다. 돈은 이런 마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극도의 이기주의는 돈을 좇지 않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먼저 위하는 게 아니고 남을 먼저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돈의 선순환이다. 돈은 이런 마음을 좋아한다. 이 선순환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라고 표현한다. 이 말과 소름 돋게 같은 말을 한 사람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썼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애초에 나를 위해 남을 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입력돼 있었다.
그런데 이성이 생기고 언어가 생기면서 욕심을 알게 됐고 나만을 위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이기적 유전자의 이론이 맞다면 결국 남을 도와주는 게 길고 크게 봤을 때 나에게 더 유익할 텐데 말이다. 그럼 이 이론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강연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사연 하나를 들었다. 사연을 보낸 이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기마다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내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대폭 인하되오니 오늘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시고 내일 와서 다시 주유하세요. 이 사연을 듣자마자 그 주유소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제껏 수많은 주유소에 갔지만 여기는 꼭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곳은 없었다. 캔커피, 물, 티슈 등 온갖 사은품도 받아봤지만 인상에 남는 주유소는 없었다. 그런데 이 주유소만큼은 라디오에서만 들었을 뿐인데도 저기는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아마도 그날 그 주유소에 들른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았을 것이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도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배달해주지 않는 맛집의 음식을 집에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몸이 아파 직접 매장에 못 가지만 단골 식당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이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해주자. 성장을 거듭한 배달의 민족은 2019년 독일의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에 4조 7,500억에 인수됐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오로지 내 돈, 내 욕심, 내 성공만 바라며 시작하면 절대 이런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내 욕심으로 시작하면 발휘될 수 있는 창의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시작하면 내 안에서 발휘되는 창의는 무한계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도와주기 때문이다. 결국 이타심은 가장 이기적인 마음이다. 우린 이걸 이용하면 된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한 줄이 4조 7,500억 원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다. 고전은 선순환의 시작이다. 일을 대하는 태도. 3명의 벽돌공 이야기가 있다. 유명하고 오래된 얘기지만 죽음과 연관지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벽돌공 3명에게 지나가는 행인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다. 첫 번째 벽돌공은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두 번째 벽돌공은 당연히 돈을 벌고 있죠. 라고 무덤덤한 말투로 대답한다. 세 번째 벽돌공은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어요. 라고 활짝 웃으며 대답한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3명의 벽돌공이 모두 벽돌을 쌓다가 갑자기 죽음의 순간을 맞았다고 가정해보자. 첫 번째 벽돌공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깟 벽돌이나 쌓다가 생을 마감하다니 라며 분노와 후회와 원통함 속에서 죽을 것이다. 두 번째 벽돌공은 결국 죽는 순간까지 돈 벌려고 일하다 죽는구나. 그렇다고 돈도 제대로 벌어보지도 못했어. 라며 씁쓸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세 번째 벽돌공은 비록 내가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성당이 완성되면 지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 생각하고 만족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60세에 죽든 120세에 죽든 뭔가를 하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나는 2005년에 죽음 바로 앞까지 가봤다. 그때 깨달았다. 인간은 결국 무언가를 하다가 죽는데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남이 시켜서 하는 일,
끌려다니면서 하는 일을 하다가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일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니 돈을 벌기 전에 일은 왜 하는가라는 물음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답을 찾아야 돈 버는 과정이 지금 이 순간이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다. 니체는 세 가지 정신을 말한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낙타는 나는 해야 한다. 사자는 나는 할 것이다. 어린아이는 나는 즐긴다의 정신이다. 어린아이 단계는 몰입이다. 몰입은 최상의 즐거움이다. 돈을 좇지 않는 마음이다. 즐겁게 일하며 돈은 따라오게 만드는 정신 상태다.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품어라. 긍정적인 생각은 그 자체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은 소망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진지하고 바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된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83쪽. 100쪽 분량으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약 100여 년 전에 출간돼 무려 1억 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다. 미국이 쿠바를 독립시키기 위해 전쟁을 할 때였다. 미국 맥킨리 대통령은 쿠바 반군의 지도자인 가르시아 장군에게 비밀스러운 편지를 보내야 했는데 쿠바 정글에서 장군의 거처를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힘든 임무를 받은 로안 중위는 편지를 품에 넣자마자 곧바로 길을 떠났다. 지금 그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 따위는 없었다. 어디에 있든지 무조건 전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스파르타 군대는 적군이 몇 명이나 있는지 묻지 않았다. 어디 있는지만 물었다. 어차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기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브레이브 197쪽. 일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이 정할 수 있다. 쉬운 일, 돈 되는 일만 찾지 말고 어려운 일, 올바른 일을 찾아라. 이런 일을 찾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절로 몰입하게 되고 마땅히 가져야 할 부는 따라온다. 이 선순환이 우주의 방향이고 돈이 흐르는 길이다. 끈기의 뜻.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문장을 좋아한다. 2022년에 출간했던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표지에도 이 문장을 넣었다. 이 문장은 나폴레온 힐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 당대의 자수성가한 부자 507명을 인터뷰해 그들의 성공 비결을 담은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주된 원인을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엄청난 성공의 주된 원인으로 끈기 외에는 다른 어떤 자질도 찾아볼 수 없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222쪽. 해답은 끈기다. 끈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끈은 한글이고 기는 한자다. 끈을 사전에서 다시 찾아본다. 끈 1. 물건을 매거나 꿰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늘고 긴 물건. 2. 물건에 붙어서 잡아매거나 손잡이로 쓰는 물건. 3. 벌이를 할 수 있는 방도. 신기하다. 끈기의 끈자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부를 가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끈기라고 답하겠다. 다 필요 없다. 끈기만 장착하면 현대사회에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그만큼 끈기 있는 사람이 드물다. 왜 끈기를 가지기 힘들까? 외국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의 행동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한국인은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릴 때 타이머가 0이 되어 끝날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대부분 타이머 숫자가 3 정도에 다다랐을 때 미리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음식을 꺼낸다는 것이다. 그 영상을 보며 나 역시 맞아를 외쳤다. 대체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할까? 첫째,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빨리빨리 정신으로 사회를 복구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다. 둘째, 벼농사를 지어온 우리 민족은 공동작업을 많이 한다. 공동작업을 하려면 다른 사람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 혼자 작업하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공동작업은 대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몸속에 기다리지 못하는 DNA가 심어졌지만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 전쟁이 없으니 복구할 필요도 없다. 이제 공동작업은 거의 없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끈기의 적은 결과 중심주의다. 한국인은 결과를 중시한다. 뭔가 시작했으면 빨리 성과를 얻어야 한다. 결과가 별로면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가 전부가 아님을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삶은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결과를 향해 달려가지만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쩌면 완벽한 결과라는 것 자체가 없는지도 모른다. 없는 것을 쫓아가고 손에 쥐려 하니까 금방 포기할 수밖에. 인간은 오늘이라는 과정을 사는 생명체다. 내가 끈기 있게 외치고 있는 긍정학원이 오늘로 2025년 2월 26일 1184일째다. 일단 만일까지 외치기로 다짐했다. 1만을 달성하고 나면 당연히 2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만일이 되는 날이면 내 나이 100세가 넘으니 2만일까지 못 가고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긍정의 말을 외쳐온 날들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절대 아니다. 1일부터 모든 하루하루가 내게는 의미고 역사다. 2만일을 못 채운다고 원통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선행해야 끈기를 가질 수 있다.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게 삶이다. 어쩌면 1만일을 채우기 전에 하루 정도 부득이하게 긍정학원을 빼먹을 수도 있다. 하루 빼먹으면 주변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작가님, 어떻게 하루를 빼먹을 수 있나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작가님, 실망이에요. 아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다고 뭐가 더 좋은가? 하루라도 빠지면 완벽을 위해서 그날로 포기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또 계속해 가면 된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아침에 나를 위해서 긍정 에너지로 출발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완벽주의가 끈기를 막는다. 완벽보다 끈기가 훨씬 중요하다. 주변 사람의 유혹 또한 끈기를 방해하는 요소다. 내가 긍정학원을 300일쯤 외쳤을 때까지도 주변 반응은 이랬다. 그거 왜 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힘들잖아.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콘텐츠를 찍어. 1000일을 넘어서며 긍정학원으로 무수한 파생 효과가 생겨나고 심지어 영상 자체로 수익이 생기자 누구도 내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끈기란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다. 미래를 예측하며 즐겁게 행하는 것. 그게 끈기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는 원리.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어린 시절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자주 들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자신이 처한 상황이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도 처한 상황을 바꾸지도 못한다. 그저 신세 한탄만 할 뿐.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괜히 옮겨갔다가 더 안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두렵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낯설고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할 생각을 하니 귀찮다. 그러니 당연히 바뀌지 않는다. 계속 지긋지긋하게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 나이에? 라고 말한다면 진짜 늦는다. 내가 어떻게? 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불가능해진다. 내 능력의 한계를 남이 규정할 수는 없다. 오직 나만 규정한다. 김구 선생의 말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곳에 다다를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원리를 알아보자. 일단 지금 내가 저곳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능력에 다른 능력을 추가해야 저곳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못 넘어갔는데 간절히 바라기만 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그릇을,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한계를 깨뜨려야 한다. 어떻게? 행동으로. 세계에서 필요한 것은 행이지 암 자체가 아닙니다. 행하면 반드시 알게 되지만 알은 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너가는 자 171쪽. 알면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안타깝다. 그들은 행동은커녕 그 다음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절대 저곳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아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것이다.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반복이다. 반복은 리듬이고 리듬에는 감동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면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너가는 자 300쪽. 꾸준한 반복이 답이다. 이 또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쉽고 간단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앞서 소개했던 10족 독서법을 만들었다. 하루에 4-5시간씩 책을 읽지 말자. 금방 지쳐서 독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하루 종일 길게 읽는 것보다 짧게 여러 날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독서 효과가 크다. 날마다 10쪽씩만 꾸준히 읽어보자. 매일 하기 힘들다면 1년에 딱 100번만 그렇게 읽자. 265일은 건너뛰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목표를 세워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 반복은 차이를 만들고 지속성은 수월성을 만들어냅니다. 건너가는 자 295쪽. 더도 말고 문학, 철학, 과학 분야의 책을 한 권당 10쪽씩 하루에 30쪽을 꾸준히 반복해서 읽으면 당신은 탈출하고 싶었던 이곳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저곳으로 건너갈 수 있다. 단순하게 반복하라. 반복이 곧 행동이다. 반복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다. 차이와 반복 24쪽. 오늘 들려드린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어떠셨나요?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46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힘과 가능성을 깨우는 책입니다. 고명환 작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은 간절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믿는가? 저자는 20년간 4천여 권의 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삶을 풀어가는 비밀이 모두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려.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저자는 바로 이 말에 따라 부자들의 언어를 공부했고 20년의 시간 동안 책에서 길어올린 비밀이 쌓이자 돈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돈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번번이 미루지는 않으셨나요? 부자 되기라는 모호한 목표만 품고 정작 실행은 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고전은 미지의 세계에서 자신도 몰랐던 자기 능력을 발견하게 해주며 이치를 깨달으면 누구나 마땅히 부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마땅히 가져야 할 나만의 부를 거머쥐는 용기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